화면 보이세요? 네, 보이는지 아직 안 됐어요. 이거. 네. 네, 발표하겠습니다. 전 지금 그 솔루션 개발팀에서 안드로이드 개발을 맡고 있는 이택수라고 합니다. 네, 일단 저는 그 2011년부터 스타트업 하면서 개발자를 못 구해가지고 차라리 제가 개발하는 게 낫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개발 시작하게 됐고요. 뭐 여러 서비스를 만들었었는데, 네, 왓챠나 뭐 MNOP 디자인스라는 뭐 디자인 소품 파는 사이트나 아니면은 뭐 싱크포트라 해서 파일 전송하는 서비스나 아니면은 뭐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도 만들어보고 그랬는데 그 중에서 왓챠 빼고는 지금 다 망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남들은 한 번 망하기도 어렵다는데 무려 4번의 서비스를 망해본 개발자입니다. 네, 그리고 웹이랑 서버, 안드로이드, iOS 다 해보긴 했는데 그 중에서 정작 제대로 할 수 있는 건 안드로이드 쪽이어가지고 안드로이드 개발하고 있고요. 네, 게임 좋아합니다. 네, 아까 그 MVP 패턴이랑 MVVM 패턴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새로 오신 분들도 계시니까 그냥 일단 간단하게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안드로이드 개발을 할 때 뭐 여러 가지 디자인 그 아키텍처 패턴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꽤 많이 사용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MVP 패턴이라는 건데 거기서 이제 MVP는 이제 뷰, 프리젠터, 모델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고요. 뷰라는 거는 이제 직접 유저 눈에 보이는 그런 뷰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이 뷰의 역할은 프리젠터에게 유저의 인풋이 있다라는 걸 알려주는 것, 혹은 이제 뷰를 보여주는 것,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프리젠터 같은 경우에는 모델에서 데이터를 가져와서 UI 로직을 적용을 해서 어떻게 뷰를 보여줘야 되는지를 이제 뷰한테 알려주는 역할을 하고, 그리고 어떠한 데이터라든지 아니면 어떤 한 스테이트를 이제 가지고 있고 관리하는 역할을 프리젠터가 하게 됩니다. 모델이라는 거는 이제 어떠한 데이터 레이어여서 뭐 리모트 서버에서 이제 데이터를 가져올 때도 있고 아니면 로컬 DB나 그런 곳에서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구현 방법에 따라서 프리젠터가 스테이트를 안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이제 뷰가 뷰 스테이트만을 가지고 있는 케이스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전 지금 그리고 이거는 그 프리젠터가 스테이트를 관리를 하는 경우인데 저 여기서 이 뷰 스테이트와 스테이트를 나눠서 이야기를 하는 거는 그 뷰 스테이트라고 하는 건 뷰가 직접 보여지는 그 상태값 보여질 때 어떤 식으로 보여지는지에 대한 상태값이고 프리젠터가 갖고 있는 스테이트는 네, 그 좀 두 개를 분리를 해서 설명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프리젠터 스테이트를 갖고 있는 케이스라고 하면은 그 뷰가 갖고 있는 뷰 스테이트는 프리젠터의 스테이트를 미러링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일단 그 심플한 케이스에서 뭐 유저가 어떤 데이터를 받아오기 위해서 리프레시 버튼을 클릭하는 케이스를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케이스를 보면 이제 뷰에서 액션이 트리거가 돼서 프리젠터한테 나 리프레시 되어야 된다라고 알려주는 역할을 하고요. 그럼 이때 프리젠터는 지금 리프레시를 해야 되니까 로딩 is 로딩이라는 프로퍼티의 값을 true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모델에 이제 데이터 리퀘스트를 보내서 데이터를 요청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 모델은 그것에 대한 콜백으로 다시 프리젠터한테 데이터가 준비가 되었다고 알려주게 됩니다. 그러면 프리젠터는 다시 내가 is loading이라는 프로퍼티를 false로 변경을 하고 그 다시 받은 데이터를 뷰에게 set 데이터를 콜을 해서 불러주게 됩니다. 여기서 아래에서 보시면은 이게 스레드가 나와 있는데요. 이건 예시로 제가 임의로 스레드를 해놓은 건데 이제 보통 뷰에서 프리젠터로 액션이 가는 거나 아니면 프리젠터가 뷰한테 이제 업데이트를 해주는 거나 이런 것들은 모두 다 메인 스레드에서 작업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메인 스레드로 색깔을 해놓은 거고요. 이제 프리젠터가 모델한테 리퀘스트를 보내는 거는 메인 스레드일 수도 있지만 메인 스레드가 아닌 다른 스레드일 수도 있죠. 그리고 모델이 프리젠터한테 그 콜백으로 내가 데이터가 준비됐다라는 거 알려줄 때도 또한 다른 스레드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색깔을 다르게 표시를 했어요. 한 장이 더 있었군요. 네, 그래서 뷰 스테이트를 업데이트를 하게 됩니다. 셋 데이터가 풀리면. 네, 근데 이제 이게 간단한 케이스는 이렇게 되는데 이런 일련의 동작들을 거치는데 이게 직접 실제 케이스로 돌아와서 생각을 해보면
지금 이 메인 스레드에서 액션이 일어나는 것들이 이렇게 세 가지가 동시에 일어날 수도 있고 리퀘스트가 그거에 따라서 세 가지가 동시에 갈 수도 있고 뭐 콜백이 하나는 안 올 수도 있고 그거에 대해서 업데이트를 뭐 세 개를 다 해줘야 되는 케이스도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직접 이거 실행되는 순서를 보면은 하나의 케이스만 놓고 본다면 1번, 2번, 3번, 4번으로 이제 실행이 되겠지만 이게 멀티스레딩 환경이 된다고 하면은 이 1번이 실행이 된 다음에 바로 프리젠터가 모델한테 리퀘스트를 보내는 거 아니라 이 다음에 뷰가 다시 프리젠터한테 다른 액션을 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돼서야 프리젠터가 모델한테 첫 번째 받았던 액션에 대한 리퀘스트를 보내고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순서가 되게 엄청 복잡하게 이루어질 수가 있죠. 근데 아까 케이스에서 우리가 이 프리젠터의 스테이트를 업데이트하는 거, 즉 set is loading이라는 그런 액션이 여러 가지 멀티스레딩 환경에서 여러 가지 타이밍에 우리가 예측 못하는 타이밍에 불릴 수가 있다라는 거를 설명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안드로이드뿐만 아니라 모든 클라이언트 개발자가 많이 느낄 텐데 흔히 발생하는 이슈 이제 널 포인트 एक्셉션이나 아니면 일리갈 스테이트 익셉션 혹은 이거 왜 false지? 라는 케이스가 흔히들 발생을 하죠. 이거 널이면 안 되는데 왜 널이지? 내가 예상한 그러한 시나리오에서는 널인 케이스가 없는데 혹은 널이면 안 되는 건데 왜 이게 널이지? 네, 이런 것처럼 내 코드가 동작을 해도 왜 동작하는지 이해가 안 될 때도 있고 내 코드가 동작을 안 할 때 왜 동작을 안 하는지 이해가 안 될 때도 있고 네 그런 케이스죠. 근데 이런 케이스가 왜 발생을 하느냐 대부분의 케이스는 이 스테이트 관리가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버그가 있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인데 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죠. 멀티스레딩에서 뭐 스레드 세이프 하지 않게 코드를 짰다든지 아니면은 뭐 싱크로너스 오퍼레이션에서 스테이트의 업데이트가 꼬였다든지 그런 케이스가 발생을 할 수가 있는데 더 큰 문제는 이 버그를 발생하는 케이스는 알겠는데 재현이 안 돼요. 멀티스레딩 환경이나 아니면 콜백이 여기 어떻게 꼬여가지고 이렇게 발생을 하는 케이스라고 하면은 그걸 똑같이 실행하지 않으면은 이 스테이트가 왜 이런 스테이트로 변경이 됐는지에 대해서 트래킹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죠. 네, 그런데 이제 그래가지고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었는데 지나가던 웹 개발자가 리덕스를 써서 웹에서는 리덕스 같은 걸 써가지고 스테이트 관리를 한다. 이게 되게 좋다라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리덕스가 뭔지를 찾아봤어요. 리덕스라는 거는 일단 스테이트 관리를 위한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인데 리덕스는 어플리케이션 전체에 대한 스테이트를 저장을 하고 있고 그걸 업데이트 해주는데 그 앱 어플리케이션 전체에서 사용하는 스테이트를 단 하나만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단 하나의 인스턴스가 그 모든 앱의 모든 페이지의 각 페이지의 서브 스테이트들을 다 이렇게 트리 형태로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 리덕스에서의 주요 컴포넌트는 이제 액션이랑 리듀서랑 스토어라는 애인데 액션이라는 애는 그 스테이트를 업데이트하기 위한 그런 페이로드들을 담고 있는 거를 액션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그 액션을 받아서 스테이트를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업데이트를 할 거냐에 대한 로직을 가지고 있는 거가 리듀서라는 애고 그리고 스토어라는 애는 그 가장 마지막 스테이트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 액션을 받아서 리듀서 이미 자기한테 등록된 리듀서 함수들을 실행을 해서 다시 새로운 스테이트로 업데이트를 하는 아이고 그리고 그 스테이트가 업데이트가 될 때 그 업데이트 되었다라는 거를 다른 애들한테 알려주기 위한 그런 인터페이스도 가지고 있습니다. 예시를 보면은요 일단 액션 같은 경우에는 되게 심플하게 그냥 액션 타입이랑 그거에 대한 페이로드를 가지고 있고요. 이건 에크마6에서 문법이어가지고 그냥 대충 구조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리듀서라는 애는 그냥 간단히 말하면 그냥 이런 펑션인 건데 이전 스테이트를 받고 그리고 액션을 받아서 새로운 스테이트를 리턴을 해주는 그런 간단한 펑션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시 코드는 이제 어떤 스테이트에 비지빌리티 불리언으로 되어 있는 스테이트를 업데이트하는 리듀서 코드인데 이 펑션을 보시면은 그냥 이전 스테이트와 액션을 받아서 액션이 업데이트 비지빌리티라고 하면은 그 새로운 스테이트를 기존 스테이트 값에서 카피를 해가지고 비지빌리티만 바꿔서 이렇게 리턴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거가 새로운 스테이트 인스턴스를 생성한다는 거예요.
이 리듀서라는 함수는 그 퓨어 펑션이어야 된다라는 거가 그 리덕스에서의 가정 중에 하나여가지고 그 예를 들어서 previous state의 visibility라는 state 프로퍼티를 그냥 이 액션.visibility로 덮어쓰기를 한다 그러면은 그 사이드 이펙트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이드 이펙트가 없는 퓨어 펑션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 새로운 인스턴스를 리턴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스토어 같은 경우에는 리듀서들과 파이널 스테이트를 저장하고 액션을 받을 수 있는 객체인데 그래가지고 뭐 크게 보면 인터페이스가 3개 정도 있는데 가장 가장 마지막 스테이트를 받을 수 있는 인터페이스랑 그리고 디스패치라고 해서 액션을 받아서 나한테 등록된 그런 리듀서들을 실행을 시켜서 새로운 스테이트를 생성하는 그런 디스패치라는 그런 인터페이스가 있고 그리고 리스너들을 서브스크라이브 하거나 아니면 언서브스크라이브 하거나 리스너가 스토어를 서브스크라이브 하거나 아니면 언서브스크라이브 하거나 약간 그런 인터페이스를 제공을 합니다. 네, 이런 리덕스에서는 뭐 세 가지 대전제가 있는데 일단 전체 어플리케이션의 하나의 스토어에서 그런 스테이트를 관리해야 된다는 것과 그리고 그 스테이트가 이뮤터블이어서 항상 리드 온리로만 되어야 된다는 거고 그래서 스테이트를 업데이트를 하려면 무조건 액션이라는 걸 통해서 그 스토어에다가 디스패치를 해줘야지만 된다라는 가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스테이트가 생성된 스테이트의 값을 이렇게 바꿀 수가 임의로 바깥에서 그 스테이트 오브젝트의 프로퍼티를 막 이렇게 셋을 하거나 이런 거가 안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뮤터블 데이터 오브젝트여야 되는 거. 네,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뭐 리듀서는 뭐다 퓨어 펑션이어야 된다라는 세 가지 전제가 있어요. 일단 일반적으로 리덕스를 적용했을 때 장점은 스테이트 업데이트가 액션하고 리듀서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니까 어떻게 보면 로깅을 한다 그랬을 때 이 스테이트 업데이트 하는 건 무조건 액션 그리고 새로운 스테이트 액션 새로운 스테이트 이런 식으로 로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왜 이런 스테이트가 되었는지를 판단하려면 그냥 그 액션들을 쭉 이렇게 위로 따라가 보면은 왜 이런 스테이트가 되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이 디버깅에 굉장히 용이하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렇게 스테이트를 따로 리덕스를 통해서 관리를 하게 되면 스테이트와 뷰와 로직을 되게 세 가지를 깔끔하게 분리를 할 수가 있어요.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MVP 패턴이나 MVVM 패턴에서의 제가 생각했을 때 좀 안 좋은 점은 로직과 스테이트가 분리가 되지 않아서 결국에는 그 뷰 모델이 스테이트와 로직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로직만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퓨어하게 스트림의 정의로만 구성이 돼 근데 있다면 그 드라이버라는 거를 애초에 뷰 모델이 들고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그거 자체가 저는 스테이트를 프래그먼트 된 스테이트들을 뷰 모델이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런 정의에서 그 뷰 모델과 스테이트가 나눠져 있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런 면에서 리덕스를 쓰면은 아예 스토어라는 객체로 스테이트 관리하는 따로 있고 그리고 뷰는 그냥 그 스테이트 변경되는 걸 리슨을 해서 그냥 자기 자신을 바꾸면 되는 거니까 리액티브하게 그런 면에서 분리가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리고 질문 하나. 네네. 그 스테이트가 이제 이뮤터블 하는데 관리가 되면은 그 스테이트 자체는 전부 하나의 스레드에서 관리가 되는 건가요? 네. 업데이트나 그런 것들. 네, 그렇죠. 사실 이거는 리덕스가 나온 것 자체가 배경 자체가 자바스크립트니까 다 메인 스레드이긴 한데 이거를 제가 조금 이따가 안드로이드에서 구현을 한 거를 설명을 드릴 텐데 저는 일단은 그렇게 구현을 했어요. 싱글 스레드에서. 네. 실제로 적용했을 때 하나의 스레드에서 발생하는 데드락이나 이런 거는 없나요? 데드락이라고 하시면 어떤 케이스에 발생하는 스테이트가 되게 자주 바뀌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네. 하나의 스레드에서만 스테이트가 변해야 되니까 그런 거에 대한 데드락이라기보다는 퍼포먼스적인 이슈가 있을 수 있는데요. 네, 그 부분은 이제 그 스테이트 업데이트 하는 거가 어느 정도 주기로 오고 그런 거에 따라서 좀 나중에 고려해야 될 수도 있는데 지금 단계에서는 일단은 고려하지는 않았어요. 네, 그래서 그리고 스테이트가 싱글 스토어로 관리가 되기 때문에 아까 그 MVVM 패턴에서 이제 좀 안 좋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저도 MVVM 패턴을 과거에 썼었는데 좋지만 안 좋은 부분이 이제
각각 프로퍼티들이 스테이트 프로퍼티들이 다 이렇게 나눠져 있다 보니까 내가 어떤 값을 바꾸는데 다른 값도 같이 바꿔줘야 되는 케이스가 있다고 쳤을 때 예를 들어서 A라는 프로퍼티가 있고 B라는 프로퍼티가 있는데 A가 바뀔 때 같이 B도 세팅을 해줘야 되는 케이스가 있다고 쳤을 때 그것들이 각각 나눠져 있으니까 업데이트를 할 때마다 그 두 개를 항상 같이 업데이트를 해줘야 되는데 깜빡 잊고 하나를 안 해줬다 이러면 이제 버그가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런 버그가 생기는 거가 휴먼 에러이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그런 스테이트 프로퍼티들을 다 프래그먼트 돼 있기 때문에 더 그러기 쉽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고 그 리덕스에서의 장점이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나의 싱글 스토어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좀 적다라는 거가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리덕스를 안드로이드에 적용을 해봤는데요. 일단 이게 기존의 앱의 구조였어요. 뷰 프레젠터 모델 MVP션으로 돼 있었던 거였는데 이것을 제가 스테이트 스토리지라는 애를 따로 만들어서 그 프레젠터가 갖고 있던 스테이트를 스테이트 스토리지가 갖고 있게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이 뷰랑 프레젠터랑 스테이트 스토리지는 각각 다 하나씩 한 뷰가 하나의 프레젠터를 가지고 하나의 스테이트 스토리지를 가지는 식으로 이제 구현을 했고요. 근데 이제 이 프레젠터를 일단 모델 부분은 일단 기존이랑 똑같으니까 일단 논외로 하고 이 프레젠터랑 스테이트 스토리지랑 뷰에 좀 더 집중을 해서 이야기를 하면 일단 프레젠터이긴 한데 안에 좀 서브 컴포넌트들로 나누면 이제 액션 컨버터라는 아이랑 그리고 리듀서라는 아이로 이제 제가 구현을 했어요. 그래서 보면은 처음 시작이 이렇게 세 가지 인스턴스 컴포넌트들이 생성이 되었다고 했을 때 이 최초에 하는 일은 이 스테이트 스토리지 안에다가 프레젠터가 갖고 있는 리듀서를 이제 레지스터를 시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하는 거는 뷰가 이제 그 스테이트 스토리지를 서브스크라이브를 해요. 그래서 스테이트 스토리지에서 스테이트가 무언가 변경이 되었으면 그걸 자기 스스로 바꿀 수 있도록 이렇게 리스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직접 데이터가 그런 액션들의 플로우가 어떻게 되는지를 설명을 드리면 뷰에서 유저가 어떤 클릭을 했을 때 그거는 이제 UI 액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클릭을 했다라는 UI 액션이 발생을 한 거죠. 그러면 그때 이제 액션 컨버터가 하는 일은 아까 리프레시 케이스로 생각을 해보면 리프레시 액션이 이제 오게 되는 거고 그럼 그거를 이제 로딩 is 로딩이라는 프로퍼티를 그 스테이트를 업데이트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set loading이라는 그런 스테이트 액션을 만들고 뭐 그거랑 같이 뭐 다른 스테이트 액션들도 만들 수 있겠죠. 이 UI 액션 하나가 스테이트 액션 하나라고 볼 수는 없으니까 UI 액션 하나가 여러 개의 스테이트 액션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UI 액션을 스테이트 액션으로 바꿔서 스테이트 스토리지한테 이렇게 디스패치를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가 아까 등록한 리듀서와 얘가 아니라 다른 등록된 리듀서들이 이미 있으면 그것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계산을 해서 새로운 스테이트를 생성을 하게 되는 거고 그러면 이거를 이제 변경이 일어났으니까 뷰가 아니라 그 리스닝 하고 있는 모든 아이들한테 노티파이를 해주면 이제 뷰는 자기 스스로 이제 뭐 프로그레스 바를 띄워야 되겠다 혹은 프로그레스 바를 없애야겠다 막 이런 것들을 자기가 알아서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놓고 보니까 여기까지 이제 개발을 했었는데 개발해놓고 보니까 얘의 역할이 약간 프레젠터라고 보기엔 약간 애매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뭘로 이름을 할까 되게 고민을 하다가 어제 이름을 지었는데 인터랙터로 이름을 바꿨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뷰랑 인터랙터랑 스테이트 스토리지랑 모델을 갖고 있는 그러한 형태가 된 건데 그 실제 코드를 보면은 코틀린으로 짜여진 코드인데 그냥 간단하게 액티비티 단에서 보면은 모든 이니셜라이즈 한 작업이 필요해요. 왜냐면 항상 안드로이드에서 액티비티에서 항상 시작을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스테이트 스토리지를 만들어 주는 거라든지 아니면은 이니셜 스테이트를 생성을 해주는 거라든지 아니면 인터랙터를 생성해 주는 거라든지 그런 일련의 이니셜라이즈 작업들이 여기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여기서 그런 것들을 이니셜라이즈 하는 부분하고 그리고 이제 뒷부분
이제 그 뷰를 어떻게 그릴지, 뷰가 어떻게 그 스테이트에 따라서 바뀔지에 대한 것들은 다 리액티브하게 퓨어 펑션으로 짜여져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건 퓨어 펑션 아니긴 한데, 네, 리액티브하게 짜여져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스테이트 컨슈머라는 아이가 결국에는 그 스테이트 스토리지의 리스너라고 보시면 되는 건데, 그 스테이트의 비지빌리티라는 애를 보고 얘가 바뀌었으면은 이 펑션을 불러주는 거예요. 그래서 unVisibility changed 해서 기존 값과 현재 값을 받는 건데, 현재 값 지금은 뭐 기존 값에 대해서 참조할 필요는 없으니까 현재 값을 받아서 이 현재 값이 뭐 true면은 뭐 visible로 보여주고 아니면은 con으로 보여주고, 텍스트가 바뀌었을 때는 텍스트를 여기다 업데이트를 해주고 이런 식으로 짜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인터랙터 관점에서 보면은 인터랙터가 이제 생성이 될 때 아까 액티비티에서 보시면은 그 이니셜 스테이트를 만들어서 스토리지한테 넘겨주니까 인터랙터 같은 경우는 이제 뷰랑 스테이트 스토리지 두 개를 갖고 있게 되는 거고, 이 뷰를 인터랙터가 받는 이유는 액션들을 받기 위함이에요. 여기서 뭔가 인터랙터가 따로 뷰한테 뭐 그려라 이걸 그려라라고 하는 건 아닌데 일단 액션들을 받기 위해서 뷰를 받는 건데, 일단 그래서 어떠한 식으로든지 간에 스테이트 액션 소스라는 아이가 뷰의 UI 액션들을 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그 스테이트 액션들을 생성을 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뭐 네트워크 리퀘스트를 보내서 리퀘스트를 다 받았으면은 뭐 로딩을 false로 해라, 아니면은 뭐 에러를 받았으면은 에러를 보여줘라 라는 그런 스테이트 액션들을 다 이 일련의 과정 안에서 수행을 하는 거고, 그러면은 이 스테이트 액션 소스를 서브스크라이브 해서 얘가 어떠한 아이템을 이밋을 하면은 스테이트 스토리지한테 이 스테이트 액션들을 디스패치를 해주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인터랙터는 그 리듀서에 대한 것도 다 같이 가지고 있기 때문이고, 네, 그래서 대충 이런 간단하게 보면 그냥 이렇게 생긴 아이인데, 그래서 다시 보면은 뷰랑 스테이트 스토리지랑 인터랙터라는 아이가 있는 거고, 그리고 근데 이게 실제 구현상에서 생각을 해보면 모든 그 뷰에 대한 변화를 스테이트 액션으로 이제 관리하지 못하는 케이스들도 있기 때문에 뭐 그거에 대해서 뭐 핸들해주는 아이라든지 아니면 그 스테이트 스토리지가 에러를 이밋했을 때 뭔가 스테이트를 업데이트 하는 데 있어서 뭐 익셉션이 발생을 했을 때 그런 케이스를 받아주기 위한 익셉션 핸들러와, 그리고 안드로이드에서 보면은 안드로이드에서 어떤 다른 액티비티로 이동을 해야 되는 것들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데이터를 서브밋한 다음에 종료해야 되는 케이스라든지, 그런 케이스는 이제 그런 로직들은 이제 아까 이 스테이트 액션 소스에서 다 수행을 하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종료가 돼야 되니까 그런 라우팅에 대한 것들을 핸들해주기 위해서 라우터라는 AI가 좀 추가적으로 필요하긴 한데, 일단은 제가 설명하고 싶었던 거는 이런 기본적으로 스테이트 가능한 한 모든 스테이트들을 다 스테이트 스토리지에서 스테이트 액션을 통해서 수행하는 거를 네,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적용했을 때 장점이 뭐냐, 아까 그 리덕스의 장점도 있었지만 안드로이드에서 적용했을 때의 장점도 있었는데, 멀티 스레딩 환경에서 스레드 세이프하게 스테이트를 업데이트 해줄 수 있다는 게 좀 장점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아까 이 슬라이드에서 이전 슬라이드에서 봤을 때의 문제가 스테이트를 업데이트하는 스레드가 다양하고 여러 가지 콜백에 의해서 타이밍을 잡기 어렵다라는, 제대로 알기 어렵다라는 건데, 그것들을 하나의 싱글 스레드에서 스테이트를 업데이트를 해주게 되니까 훨씬 더 그 스레드 세이프하고 훨씬 더 디버깅하기 쉬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스테이트와 로직 뷰를 분리했었으니까 아까도 보셨지만 그 뷰가 스테이트를 보고 바뀌는 부분들은 다 되게 리액티브하고 펑셔널하게 짤 수 있는, 스테이트 리스하게 짤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스테이트만 결정되면은 뷰는 알아서 자동으로 결정이 되는 거죠. 그런 장점이 있었고요. 그리고 스테이트를 아예 따로 빼가지고 이렇게 인스턴스로 관리를 하다 보면 장점을 갖는 거가 iOS에선 잘 모르겠는데
안드로이드에서는 액티비티가 언제든지 간에 지워질 수 있고 다시 생성될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이제 안드로이드에서는 뭐 지금 현재 너가 저장하고 싶은 스테이트를 다 여기다 번들에다 넣어라 라고 한 다음에 나중에 새로 생성될 때는 그 번들에 있었던 데이터를 꺼내가지고 다시 쓸 수가 있는데, 그런 걸 하기 위해서 기존에는 다 일일이 직접 그 번들링을 만들어줘야 됐다고 하면은, 지금 같은 경우는 아예 스테이트가 하나의 싱글 인스턴스로 관리되다 보니까 그냥 그 인스턴스를 그냥 넣었다가 다시 빼서 이니셜 스테이트로 세팅을 해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뷰가 자동으로 리스토어가 되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이거는 직접 제가 짠 코드에서의 로그캣을 좀 보기 편하게 인덴테이션을 넣은 건데, 기존의 스테이트가 이렇게 있어요. 프로그레스 다이얼로그라는 스테이트가 있고, 뭐 그거에 대한 뭐 그거 외에 सब스테이트로 사이드 메뉴에 대한 스테이트가 있는 건데, 이게 기존 처음 스테이트예요. 근데 여기서 액션이 이렇게 발생을 했어요. set submitting이라고 해서 이거 비지블이 뭐 true여야 되고 타이틀이 이거고 메시지가 이거다 라고 이제 액션이 발생을 해서 그거에 대한 스테이트가 이 프로그레스 다이얼로그가 스테이트가 변화가 된 거고요. 그 다음 액션으로 이 서밋이 다 끝났으니까 비지블 false로 바꿔주고 뭐 타이틀이랑 메시지를 null로 바꿔줘라 라고 하면 이제 이거에 따라 스테이트가 이렇게 업데이트가 된 거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드라이버 정보가 이제 업데이트가 됐으니까 드라이버 정보를 다시 새로 꼽아줘라 라고 이제 액션이 있으면 그거에 따라서 스테이트가 이렇게 바뀌는 거죠. 이게 로켓에서 그냥 이렇게 라인 바이 라인으로 액션 스테이트 이런 식으로 나오다 보니까 굉장히 이 스테이트가 어떠한 액션과 어떠한 액션들의 히스토리에 의해서 발생이 됐는지를 트래킹하는 되게 용이하다라는 거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네. 다시 들어왔지. 네, 그래서 적용해보면서 많이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아까 아키텍처 패턴에 대해서 되게 많이 생각을 해봤었고, 앱의 전체적인 데이터 플로우가 이게 지금 이런 식으로 구현하는 거가 맞는 건지 아니면 틀린 건지에 대해서 되게 고민을 많이 해볼 수 있는 기회가 돼가지고 좋았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디버깅이 되게 좋았던 장점이랑, 근데 또 한편으로는 아까 그 코드를 보셔서 알겠지만 컴포넌트들이 많다 보니까 되게 컴포넌트들을 직접 다 이렇게 일일이 만들어주는 볼러플레이트한 코드가 많아지는 거가 좀 단점이라고 생각을 하기도 했어요. 네. 뭐 이거는 어펜딕스로 뭐 이뮤터블과 뮤터블 데이터에 대한 건데 시간이 없으니까 패스하고 이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 참고하면 좋은 자료들, 스테이트 관리에 대한 참고하면 좋은 자료들입니다. 네, 혹시 제가 너무 말을 빨리 한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하는데 혹시 뭔가 질문이나 궁금하신 거 있으면 좀인지. UI 액션을 스테이트 액션으로 바꿔주는 부분에서 네. 그 로직에 현재 스테이트에 디펜던시가 있는 경우에 그런 것들을 그 인터랙터에서 처리를 해주는 건가요? 그 부분이 사실 제일 되게 제가 고민을 되게 많이 했던 부분인데, 사실 그 부분은 아직도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긴 해요. 근데 그 부분을 액션을 만들 때부터 기존 현재 스테이트를 참조해서 만드는 게 맞느냐, 아니면은 액션은 되게 그냥 앱스트랙트하게 그러니까 되게 그냥 제너럴한 의미로 뭐 예를 들어서 클릭 뭐라고 만든 다음에 그걸 리듀서에서 그 현재 스테이트를 보고 하는 게 맞느냐, 그거가 되게 고민이 됐었는데, 그 포인트는 일단은 지금 구현할 때는 액션을 생성할 때부터 현재 스테이트를 보고 하는 걸로 했어요. 왜냐면은 유저가 그 액션이 일어나는 케이스는 거의 90% 이상은 유저 인터페이스에서 뭐 유저가 뭘 했을 때 액션일 텐데, 네. 그때의 케이스는 뷰가 현재 바인드 되어 있는 스테이트를 보고 유저가 클릭한 것일 테니까, 그러니까 그 액션이 생성될 때부터 현재 스테이트를 보고 하는 거가 맞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럼 같은 유저 액션인데 현재 스테이트에 따라 다른 그 스테이트 액션들이 하게 되는 건가요? 아니요, 그 어떻게 UI 액션 자체가 달라요. UI 액션 자체가 다른 경우가 네, 있어요. 네, 그 서로 다른 UI 액션이니까 당연히 네, 그 스테이트 액션은 매핑된 다르고. 스테이트 액션. 네. 그럼 리듀서는 그냥 스테이트 액션들에 대한 리듀서만 네, 있는 맞아요. UI 액션은 사실 이 리덕스랑은 사실 상관이 없는 거고, UI 액션은 스테이트 액션을 만들기 위한 그냥 액션 바이 액션, 그러니까 유저 액션 바이 액션으로 그냥 생기는 그냥 그런 페이로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전 스테이트를 저장하는 녀석이 네. 그 멀티 스레드 세이프하다고 했는데 네. 그럼 어떤 스레드에서 돈을 벌어온가요? 일단 제가 구현할 때는 메인 스레드로 하긴 했었는데 그거 스레드는 사실 다른 스레드로 하더라도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은 그 스테이트가 그러니까 액션이 어떤 한 액션이 스테이트 스토리지한테 디스패치가 됐을 때 그 갖고 있는 모든 리듀서 함수들을 다 돌려서 새로운 스테이트를 생성하잖아요. 생성한 다음에 그 다음에 컨슈머가 그 리스너들한테 다 이렇게 뿌리는 거니까 리스너한테 뿌리는 거 스레드와 그 리듀스 함수가 돌아가는 스레드는 달라도 상관이 없는 거고 그냥 한 스레드에서만 돌기만 하면은 그게 메인 스레드든 아니든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죠. 그 뭐냐 현재 스테이트에 따라서 UI 액션이 달라지는 거면은 네. 그 뷰에서 스테이트에 따라서 액션을 다르게 보내주는 거예요. 네. 음, 네, 사실 가능하면 그런 케이스는 많이 없애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어쩔 수 없이 있어야 되는 케이스가 있긴 하더라고요. 체크박스 같은 애. 그러니까 디자인에 따라서 거의 웬만큼 극복은 하려고 하지만 안 되는 케이스에는 네. 안드로이드를 너무 몰라서 그런 걸 수 있는데 그럼 액티비티가 동시에 여러 개가 그 생성되어 있을 수 있나요? 네. 그러면 액티비티는 화면 단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그럼 메인 드레드로 두고 있으면은 한쪽 액티비티가 그 스테이트를 업데이트하고 있으면 다른 액티비티의 스테이트는 업데이트가 안 되나요? 아까 액티비티별로 그 스테이트가 다 따로 있다라고 하셨고. 네, 그게 제가 원래 리덕스에서는 전체 어플리케이션에 하나의 싱글 스토어가 원래 맞는 전제이긴 한데요. 안드로이드에서는 그 자체가 액티비티 단위로 없어지거나 생성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액티비티 안에서만 싱글 스테이트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거에서 여러 액티비티가 있을 때의 경우는 사실 상관이 없는 거죠. 각각 액티비티마다 독립적으로 돌아가는. 그럼 각각 액티비티마다 메인 드레드가 각자 있는 그러니까 제가 궁금했던 거는 그러면 한쪽에서 약간 스테이트 업데이트가 되고 있으면은 다른 스테이트는 그냥 프리징 되어 있는 거죠. 다른 액션이 발생할 수가 없고. 네, 그렇죠. 근데 사실 액티비티라는 거는 액티비티가 여러 인스턴스가 지금 현재 생성되어 있을 수 있긴 하지만은 액티비티라는 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화면 단위이기 때문에 두 개의 액티비티에서 동시에 인풋이 올 수는 없죠. 그럼 서로 간에 한쪽 액티비티에서 변경된 사항이 다른 액티비티에도 뭔가 전달이 되어야 되는 수단은 그런 케이스는 액티비티와 액티비티 간의 그런 커뮤니케이션이기 때문에 그거는 아까 그런 리덕스 구조에서는 영향을 받지 않죠. 그냥 원래 원래 기존의 액티비티 간에 통신하던 것처럼 통신하게 돼요. 혹시 그 뷰랑 이제 그 인터랙터 간에 이제 뷰가 인터랙터를 안 들고 있으면은 혹시 인터랙터는 어떻게 리테인이 되나요? 뷰가 들고 있어요. 아, 그러니까 뷰라기보다는 액티비티가 들고 있죠. 네, 뷰라고 표현하고 싶지는 않아서. 인터랙터가 들고 있고 아니지. 액티비티가 들고 있고 네. 액티비티는 아니지. 인터랙터는 액티비티를 믹하게 들고 있고 그런가요? 액티비티는 인터랙터를 가지고 있고요. 일단 액티비티라는 아이가 뷰를 임플리멘트 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뷰가 액티비티냐라고 하면은 약간 애매한데 액티비티는 뷰이기도 한 거죠. 근데 이제 이니셜라이즈 하는 작업들이 있고 이거에 대한 레퍼런스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가 맞으니까 네네. 그래서 이런 동작과 제가 이거 두 개를 나눴던 게 같은 클래스 안에 있는 구현이긴 한데 위에 것들은 다 그런 메인테인 하기 위한 거랑 이니셜라이즈 작업들을 위해서 있는 거고 얘네들은 이제 말 그대로 뷰로서의 역할만 하는 애들을 따로 모아놓은 거죠. 네. 네. 그러면 이제 그 액티비티 단위로 어떤 스토어의 개념이 존재하는 네. 거잖아요. 그럼 각각의 그러니까 뷰 수만큼 그러면 스토어가 있다는 건데. 네, 그렇죠. 그 스토어의 인스턴스는 어떻게 관리되는 거예요? 스토어 인스턴스가 여기 액티비티에 필드로 들어가 있어요. 그게 액티비티가 생성됨에 따라서 그냥 생성되는 인스턴스. 네. 처음에 여기 onCreate에서 보면 여기서 생성을 하거든요. 그러면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뷰
뷰가 닫히고 다시 열려도 그 스테이트를 그대로 참조해서 뷰 이니셜라이즈 할 수 있다고 하시는 거는 그거는 여기서 보시면 onCreate에서 saved instance state라는 거가 번들로서 데이터를 받거든요. 이 액티비티가 안드로이드 시스템에 의해서 종료됐다가 다시 생성되는 케이스에서는 이 saved instance state에 제가 그 전에 없어질 때 이미 어떤 콜백이 불리는데 그 콜백에서 내가 어떤 데이터를 이 번들에다 넣을지를 세팅을 할 수가 있어요, 미리. 그러면은 나중에 이게 다시 생성이 될 때 그 넣었던 데이터들이 똑같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create initial state를 할 때 이 번들을 가지고 initial state를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initial state를 만들 때 saved instance state가 있으면 그럼 그걸 참조해서 새로운 스테이트를 만들어 주면 되는 거죠. 저희 지금 서버 세션이랑 웹 세션이 한 약 2분 뒤에 시작을 아, 하려고 진짜요? 하거든요. 네. 지금 마지막 질문들 하고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션 있어요. 이동대로 되게 그거 뭐지? 안드로이드